근데 그 사람들 걸 국민들 다 안 봐요. 그런데 교과서는 초등 고등학교 학생들이 필수로 배우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국민 교재입니다. 국민 역사 교재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중에서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이 교과서는요, 요 교육기본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가지고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리면은 학자들이 집필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다시 교육부 검정심의를 거쳐서 채택을 하고 학생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과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조선총독부 교과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책임입니까? 여기 있죠. 국회, 법 만든 국회, 그 다음 정부, 그 다음 집필한 역사한테 공동 책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와 계십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이 엉터리 식민사학 배우면서 왜 안 만들어 항의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 공동 책임입니다. 국민이 최종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이 일본 사람들이 야 역시 식민 우리 식민지였구나. 지금도 마찬가지구나. 우리가 그때 만들어 놓고 지금도 저 가르치고 있잖아요. 저 자식들은 이렇게 깔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베가 경제 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일본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우리 국민들 깔보죠. 국민들이 안 된다 그래도 그냥 가는 겁니다. 우습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 쭉 보겠습니다. 그냥. 자, 지난 시기에 우리는 이런 혹독한 식민지를 받았죠. 6.25 전쟁도 겪었습니다. 최빈국이었습니다. 50년대 말. 그러면서 또 전쟁 후에 또 남북 이데올로기 대립 부산 해치했죠. 그리고 교육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멀빠진 식민사회 교육 받았죠. 이렇게 형편없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자, 이런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안게임, 올림픽, 월드컵 앞에 총회 다 그렇지 했습니다. 그 10대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외국에 우리 부대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요, 미국 대통령 후보가 연설을 하면서 이 춤을 췄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한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많죠? 아닙니다. 그 싫어하는 외국 세계사람들이 싫어하는 김치가 유엔 식당의 메뉴로 올라가 있습니다. 생활회관, 이거 지금 아메리카, 아프리카 가족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저력 있는 민족입니다. 자, 이런 기득의 뿌리가 뭡니까? 우리 민족 저력 아닙니까? 근데 이런 민족 저력이 이걸 일본 놈들이 아니까 조선총독부에서 이걸 마살하려고 이 식민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와 정부와 역사들은 왜 그 식민사학을 현재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실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 교과서 배워야 됩니까? 왜 그걸 배우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이런 교과서 배우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 무서운 줄을 알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조선총독부가 역사를 외우고 내용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거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먼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럼으로써 민족 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들의 조상과 서민들의 위, 무능, 악행을 들추어내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인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조선인 세손들이 그들의 부조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기풍이죠. 요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
그러면 조선인 처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직에 대하여 부정적인 지위를 얻게 될 것이며 반드시 실망과 험담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때 일본의 사전, 일본의 문화, 일본의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는 동화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드는 역입니다. 이 여기 현재는 수생했잖아요. 저보다 훨씬 못생겼죠. 이런 놈들이 이렇게 만든 거를 현재 우리나라 국회, 정부, 한자들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얘가 이렇게 만든 거를 얼마나 웃깁니까? 뭐 이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당신나라 정체성론, 상부선, 군용, 반도사관 이런 것들도 여기다가 우리나라 한자들도 보탰어요. 7일 8을 미화시킵니다. 아주 성과자로. 또 일제보통론, 아까 일글 박사가 얘기 좀 일제보통, 일제가 우리 보통인 것처럼 교과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들 중에서 오늘은 반도사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 여러분들 자 별로 생각 안 해보셨을 겁니다. 성사시대 우리나라 어떻게 가르칩니까? 원래 역사에서는 우리 사는 시대, 마을 사는 시대, 고을나라 시대, 국가 사는 시대 이렇게 인류가 만든 공동체 이름으로 역사를 시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삼국유사는 제대로 다 해놨어요. 황해의 황국이 있었고 황후의 신시가 있었고 이 황과 웅류가 결합한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고조선, 당군의 고조선이 있었고 이렇게 딱 맞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용을 안 하고요. 여러분들 배운 그대로입니다.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정동기시대 이렇게 배웠어요. 자,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이러니까 그 사람들 어디에 살았는지 그 사람들 우리 조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흩어져버린 겁니다. 저 사람들 우리 저 앞에 제가 설명을 했듯이 예를 들어서 마을 사회 고을나라 이때 환웅시대, 환웅시대 연합시대, 당군고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나라나 그 고을이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그게 우리 조상이 아니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흐리려고 없애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써도 되잖아. 안 써도 되잖아. 그 조상이 누군지 그 조상이 우리 조상인지 아닌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는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바로 반도사관의 시초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신석기 시대 유적지 딱 한반도 안에만 들어있어요. 이때부터 신석기 시대니까 이 안에만 있었대요. 만주 지역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2년도에 그때는 국정교과서 시대입니다. 이때는 여기 동방문화권이라는 걸 표시를 해놨죠. 이 동방문화권이 현재 김종서 박사가 연구해놓은 시시문화권 결국 시시시대에 반응의 시시시대에 이 지역이 우리 영토였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신석기 시대 이래가지고 넘어가고 한번 보십시오. 당군 고조선이 지나다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와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설입니까? 신의 자손입니까? 그럼 역사 아닙니다.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신화니까 지역 필요 없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 문명이라는 만주 지역에 고조선이 있었던 걸 없앱니다. 그래서 소모정이나 이 사람들은 아예 그쪽 지역을 고조선에 사서 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윤대현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위만과 준왕과 위만을 고조선 왕이래요. 순 거짓말입니다. 이런 기록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배웠을 텐데 위만 조선 고조선인 줄 알고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사군을 평양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윤대현 선생님이 1980년대 중반에 연구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위만 조선은 바로 나나 서쪽에 있었던 굉장히 하북 지역에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한사군도 있었다. 여기 고조선 이 넓은 고조선의 일부에 불과했다. 이런 걸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수 박사도 이렇게 연구를 해놨고 그런데
이병도나 송호정이나 이사람들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한사고리 여기 있대요. 근데 이 교과서가 교과서에 1990년대 교과서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윤여익 선생님이 이걸 발표하고 나니까 반론할 때 학문적으로 반론을 못하니까 교과서에서 빼버렸어요. 이 지도를. 교과서에만 빼놓고 지도만 빼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고조선 왕이었다고 민망도 이렇게 써놨어요. 그것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동북아 연구소에서 연구재단에서 1912년 미 의회에 보고한 겁니다. 이 한사군이 영어로 딱 써가지고요. 그렇죠? 뭐 미국에 보고하니까 현도 인도 낭당 정권이 여기 있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미 의회에 보고했고요. 또 영문판 고대사에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걸 전 세계에 이렇게 공표한 겁니다. 희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로 대한민국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주제 발해 후손을 이민족으로 내치기 이렇게 넣었습니다. 분명히 발해는 보십시오. 남한은 일단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남한은 고조선 영토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한에 있는 여러분들은 당군의 자손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고조선 역사 배웁니까? 희한하죠. 왜 그랬을까요? 아까 앞에 봤죠? 앞에 봤잖아요. 한사군이 요 북반구에만 있잖아요. 고조선 땅에 한사군을 세웠다고 얘기하려는데 남한도 만약에 고조선 땅이다 그러면 여기에도 한사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옥군이.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거짓말을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제가요 질문을 했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질문하니까 답을 못해요. 웃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요 밑에 여기 임나일본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김영구가 써놓은 요거는 가야 해놓고 관로에서 임나라 그러고 여기 일본 우이글 구서서 교과서에는 임나 해놓고 관로에서 가야라고 써놨어요. 이게 다릅니까? 같습니까? 여기는 임나가 있었으니까 요 위에는 한사군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땅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야가 우리 땅 아니니까 삼국시대에 가야는 안 넣는 거죠. 일본 역사니까요. 이게 윤여익 선생님의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 우리나라 우리 민족 나라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걸 배웠죠. 발해 분명히 이렇게 아까 뭐 봤지만은 이렇게 발해 연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고구려를 이은 나라래요. 그러면 고구려를 이었는데 30년 후에 바로 발해가 섰으니까 신라의 삼국 통일에 고구려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 안 돼야 됩니다. 다시 바로 복구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 발해는 이래 돼 있다. 그런데 구삼국 시대의 영토 교과서 지도입니다. 딱 여기까지만 해놓고 요 위에는 그러한 여진이 했습니다. 분명히 후삼국 시대의 영토라고 딱 제목이 붙어있는 교과서 지도입니다. 그리고 고려가 민족 재통일을 했습니다. 자, 똑같은 시기죠. 요 위에는 없습니다. 요 밑에만 우리 민족이라는 거죠. 발해는 우리 민족 아닌 것처럼 뺐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민족인 것처럼 해놓고 여기에부터는 아닌 것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발해가 우리 민족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보면 아니죠. 이거 보면 맞죠. 그래 놓고 자 고단 가보면 압니다. 발해 우선이죠. 자 발해 고조선 고구려 발해 이때까지 분명히 만주지역에 있었던 발해는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 영토에서부터 빠집니다. 여진 거란으로 빠집니다. 발해 우선은 왜 이민족이 되어버렸습니까? 이 고려와 송나 이어도 보십시오. 여진 거란으로 이렇게 고려가 했다. 고려는 반도 전체도 차지하지 못했고 그럼 발해 우선은 분명히 내쳐버립니다. 이민족이라는 겁니다. 박정환 박사님 1분으로 정해 주십시오. 박정환 박사님 1분으로 정해 주십시오.
자, 고려 위에 이렇게 축소시킵니다. 천리장성 여러분 배웠죠? 천리장성 이렇게 되어 있다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정약용이가 인용했던 해동역사라는 책에 먼저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요. 요걸 그대로 본따가지고 1913년도에 서다 속지처럼 일본 놈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게 그대로 현재 교과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맞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란대학교 조선사연구소에 이렇게 했죠. 천리장성 여기고. 그러니까 강동육주를 안 넣고 남쪽이라고 그래요. 강동육주인데 왜 강남에 갔다 그러나? 말이 안 맞죠. 여기 갔다 그러면 강동육주도 다 맞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틀린 내용을 그대로 일본 놈 거를 그대로 뱉게 놓은 거예요. 굉장히 교과서입니다. 그 다음에 만주 요양 있어 평양, 고대 평양. 지금 현재 고려시대 평양이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조선 이란대 고조연구소에서 낸 고려 평양과 그 여우들의 책에서 우리 남해영 박사 명성을 해놨어요. 증명을 다 해놨습니다. 고구려시대의 평양성은 현재 요양 지역이다. 이쪽 지역이다. 그런데 이거 무조건 아니래요. 여기 나타났었다. 여기 다 나타났습니다. 북한 평양에 나타났다. 그 다음에 천령. 이거 천령 위치도요. 쭉 연구를 해봤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일본 놈들도 압록강 북쪽에 있었다 딱 얘기했어. 그런데 1934년 41년 조선사 만들 때 이 강원도 북단으로 있었다고 주원장이 말한 책입니다. 그래 놓고 요 조선사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명나라가 천령 위를 우리 본국 여기서 본국이라는 건 우리 한반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내 건설하려고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없는 내용. 본문에 고려사하고 고려사 저변에 없는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조선사에 거짓말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따라가지고 우리나라 교과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박지원 박사님, 과연 한번 보여주시죠. 마무리 해주세요. 마무리 안 했으면 제가. 이렇게 변한 거를 현재 교과서에 이렇게 갖다 놨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천령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 동남과 북쪽에 있는 공음진 뭐 있던 거 여기 환경도 한홍천에 갖다 놨. 예,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쭉 다 먹고 여기에 아주 재밌는 거 하나만 제가 독일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에 독립전투지역과 국외 독립운동기지라고 나옵니다. 교과서에 나옵니다. 국외 독립운동기지입니다. 어떻게 국외에 나가가지고 독립운동기지 만들고 전쟁하고 싸우고 야단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그 소유국가, 이 땅이 어느 나라 국가라는 설명도 없고 그 국가와 어떤 협약이나 양해도 구했다는 적도 없습니다. 자, 새로 연구된 게 이런 겁니다. 자, 아까 시시문화로 보여드렸고 강도학회에서 만든 이지하고 고조선사가 조선연 연구소 만든 거 같죠? 똑같습니다. 이거를 왜 배척을 하고 일본 놈 거를 그대로 따라가는가 이게 문제라는 마지막 결론만 읽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만주지가 시제시대 이래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까지 역사적으로 우리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감독협약은 국제법적으로 무효. 그러면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우리 영토입니다. 새롭게 연구된 학자들은 근거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놈들이 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근거가 없는 일본의 시민사학을 우리 국사학에서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도 거기에 동조하고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요즘 소식통에 따르면 신친일파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돈을 받아먹은 이 신친일파들은 아닌지 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독들이 들어가서 배우기를 거부해요. 신친일파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사회자도 박정학 박사적으로 공감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이호상 박사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박학장님 수고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 들립니까? 예. 23쪽 해보시죠. 안도에나 이제 10주년 행사입니다. 23쪽. 저한테 5분 주시니까 5분 끝냈습니다. 미래 세대의 자의식과 정책적 확립을 위한 사상적 기반을 다져주는 작업이야말로 우리가 철저히 소홀히 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민족의 포기와 국정 과정에 대한 다른 이해가 필수적이기 좀 때문에 크게 해주세요. 안 들립니다. 우리가 네, 크게, 가까이. 학교 교육의 방향과 수준에 대해서 아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단락 중간에 우리라는 개념을 제가 봤는데 우리의 개념은 가정에서부터 이웃, 학교, 지역사회, 국가, 세계로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게 확대되는데 그 가운데 존재하는 나는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 이것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하려는 의지를 길러주는 교육의 성과가 정확하게 그 사회의 미래로 연결된다고 볼 때 우리 자의식과 정치적 확립을 위해서 역사교육이 필수 불가결하다. 지금 앞에 발표하신 두 분들이 다 역사교육을 강조하셨는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 지금 박사가 연구한 논문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우리 민족사 인식상의 한계와 문제점을 이해시켜서 자아인식과 정체성 확립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면 굉장히 다가가실 겁니다. 그 23쪽 밑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24쪽 첫 줄 가운데입니다. 국사 교과서상의 역사인식의 오류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박 박사는 지적하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연구소, 역사학계가 고쳐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사 교과서상의 부정적 문제들이 미래 세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안타까워하면서 식민사관, 그 중에서도 반도사관에 초점을 맞춰 논리를 비교적 정연하게 전개하고 있음에 저는 공감합니다. 여기서 저는 잠시 논문 내용에 대한 논의 밖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거의 무관심하거나 의외로 방심하고 있는 교육 문제, 역사인식 문제, 국가안보 문제 등의 세 분야의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를 통해서 연구자의 주장에 독자들이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교육이 우리의 미래라는 차원에서 볼 때 교육 현상을 살펴보면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육은 성실한 국민으로서 법과 질서를 지키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민주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는 능력과 인성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코 불순한 정치 논리나 이념의 교육 현장에 스며들어서는 안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 헌법 이념에 반하는 적대적 논리들이 파고들어와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우리 정부의 정독성을 부정하고 민족의 역사마저 왜곡함으로써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고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또 교육부서와 학자들의 분열 현상 심각합니다. 지금 박재학 박사가 이 얘기를 한 것 중에 우리 역사의 거의 한 70% 정도의 교수들이 오히려 우리 민족사학을 무슨 사학? 사회비 역사학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다음에 역사 인식상의 오류, 이게 망국으로 가는 기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 인식 오류는
19세기 국제정세 서세동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당시 한중일 세 나라는 역사인식에 따라서 발전하느냐 정치하느냐 멸망으로 가느냐 이렇게 갈렸습니다. 일본은 타라의 입구를 내걸고 서구를 모방하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국력을 강화해서 제국주의 군사 강국으로 발전한 반면에 중국은 서세를 잊지 못하고 중화주의에 집착하다가 1, 2차 아편전쟁에 4차 참패하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에게 불붙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우리 지도자들은 국제정세에 무지했고 4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명분만 앞세우다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당국의 수모를 당했죠. 심각한 것은 아직도 그 근본 원인조차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거라면 독립투쟁이 필요도 없었죠. 그럼에도 3.1절 100주년 기념 운운하는 현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망국으로 유리하였음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이 정치인들이 대중선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면 망국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미래 세대가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2세들에게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길러주는 지혜가 우리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토론을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만 할까요? 국가안보 문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아직 평화라는 단어가 부상하고 있는데 평화라는 말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결코 힘없는 편에 거저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굴하게 적의 눈치를 보면서 구걸하면 절대로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적이 감히 대들지 못하게 강할 때 평화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70여 년 동안 남북 간 전역에 거친 공산화 통일이라는 군사 목표 절대로 바꾸지 않고 있고 공세적 전략 개념의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화라는 개념에 현혹되어서 우리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는 우를 보면서는 결코 안 되겠다. 더욱이 군사 동맹관계의 약화와 내부적 지휘체제가 흐트러지는 현상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부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틀없지 않다는 기본 논리에 충실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 교육 문제, 역사 인식 문제 이런 거 다 있지만 두 가지 북한은 쉽게 못 바꿉니다. 부디 그래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단결하면은 역사, 식민사학과 4대 사학 바꿀 수 있는데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이 토론회를 계기로 한번 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하는 것을 끝으로 시간에 대해서 제 말씀 다 못 드립니다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발표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 천령이 고려반의 천령이 어딘가 하는 것은 상당히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령 답사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되돌리면 천령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사진 찍다 보니까 중학교를 하나 찍었고 그 다음에 천령 박물관 이렇게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387년 12월 26일 날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천령을 양국간에 북격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천령의 군사 거점 천령위를 설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실학자와 대항쟁기 일본학자의 천령위 인식입니다. 말씀드릴 것은 첫째로 왜 강원도 천령이 아니고 요동의 천령인가. 역사적으로 실학자의 의견은 어떠했으며 일제학자의 천령의 인식은 어땠는가. 이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논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 그냥 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천령이 문제가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천령이 문제가 강원도에 발생을 해서 요동 정벌을 갖고 유화도 배분을 해서 고려왕조가 망하고 조선 왕조로 교체가 됐다 하는 건데 요것이 틀렸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천령이 문제는 요동의 천령이었다. 물론 요동 정벌 유화도 배분을 갖고 요게 맞다 하는 겁니다. 상당히 이런 발표치고는 아주 구체적인 발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그 근거는 뭔가?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은 사료상 근거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천령을 경계로 하자. 그러니까 고려에서는 사실 박의중을 보냈습니다. 천령 그거 우리 깁니다. 그 위에 있는 문주, 고주, 화주, 정주, 도지 주들도 다 보낼 겁니다. 하니까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요 위에 자, 너거는 압록강까지 간 너거 땅이다. 근데 왜 그 요동에 있는 천령하고 그 주들을 다 너거 땅이라고 그러느냐 하고 협박성 외교 문서를 보내온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천령 문제가 여기 천령이라면 주원장이 압록강까지는 너희 땅 맞다고 인정할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원장이 한 말이 천령위는 이미 다 설치됐다. 3월달 설치했다고 한 겁니다. 했다고 4월달에 외교 문서를 실록에 기록을 하고 외교 문서를 보내온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천령 위에 있는 문주, 고주, 화주, 정주 이런 주들 그건 따져봐야 된다. 근데 따져보니까 명나라 땅이더라. 누구 자꾸 그러면은 탐나 그거 빼앗아 가지고 원나라 북은 망한 원나라 포로 수용소로 쓰겠다. 이렇게 협박성 외교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사진 보시면 상당히 무섭게 생겼죠.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도 압록강까지는 고려땅을 인정한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원도 천령에는 주장이 인정할 리가 없죠. 자, 요건 누가 주장했냐? 물론 뭐 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중국 학자도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근거는 요거는 일본 학자가 주장한 겁니다. 자, 명나라 실록에 보면은 천령의 역창을 여기다가 역창을 세우고 여기 있는 주민들을 초모했다 나오니까 이 천령은 당연히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요동지에 보면은 천령의 위참을 세우고 천령이 여기 세우고 다음 황성에 가서 여기 있는 주민들을 초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천령은 당연히 여기가 아니죠. 여기입니다. 이것도 일본 학자들이 주장한 겁니다. 그 일본 학자 또 우리 실학자에 대한 그 선입관을 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1910년대 일본 학자 또 현재의 중국 학자 모두 강원도 천령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현재의 중국 학자 주장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주원장은 명조는 반도 내에 천령위를 설치하려 하지 않았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누누이 압록강을 경계함을 강조했다. 누누이 한 번도 아니고 누누이란 건 요겁니다. 명나라 실록에도 나오고 명사 이은명전에도 나오고 명사 조선열전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은명은 그 당시 예부상서 외무장관입니다. 자, 황제 외무장관 다 인정한 겁니다. 자, 이 교과서 우리 교과서 2018년 중학교 교과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아니고
요거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교과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교과서도 이렇게 되는데 예. 요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그럼 이 교과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자, 명나라 아니고 그 중국 천령박물관에 가보면은 전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나라가 실제로 천령위를 설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명나라 땅이었다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겠습니까?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왜 중국에서 이게 바로 동북공정의 핵심 실체입니다. 이건 제가 번역을 한 거고, 그럼 잘못 알려진 원인은 과연 어디 있는가? 자, 이 선 아래에는 왜곡된 거고 선 위는 진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맞을 확률은 제가 생각한 한 99% 됩니다. 자, 고려사부터 위화도 해군 세력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으니까 이 조선시대를 그냥 가는 겁니다. 위화도 해군을 누가 했습니까? 태조 이성애가 했는데 감히 아마 실학자라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거고 또 그 당시 실학자라도 자료 수집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지금보다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초기에 일본 학자들은 그게 아니다. 강원도 천령이 아니라 요동의 천령이다 하고 주장했던 겁니다. 했는데 조선사 편수에서 다시 이렇게 했고 그것이 교과서까지 그대로 내려왔다. 자, 고려사는 어떻게 왜곡됐냐면은 주원장이 천령에 이미 천령위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걸 누락을 시켰습니다. 요 명나라 신용하고 고려사가 이걸 누락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맨 아래 보시면은 천령의 위를 세우는 이유는 중지하였다. 중지한 게 아니죠. 명나라 갔더니만은 이미 천령위를 설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왜곡을 못 시키니까 고려사 연표에 이렇게 간략하게 딱 적어놨습니다. 3월 대명 입천령위, 3월에 천령위를 세웠다고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놓고 고려사 저조를 왜곡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왜곡을 시키니까 그냥 실학자 그냥 실학하는 겁니다. 초기 실학자. 다만 초기 실학자 이익 안정법은 그러나 후일에 분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걸 그 시대에 이미 예견을 했다는 이건 상당한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후기 실학자 한진서, 한치윤의 조카 한진서와 다산 정약용, 이 후기 실학자의 공로는 천령이라는 지명이 압록강 이북에 있었고 이남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공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무슨 말이냐면 안병에 있는 천령 이북에 천령위를 세운 논의가 있었다. 이건 틀린 거죠. 다만 천령이 두 개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주장하는 건 압록강 이남의 천령이다 했더라면은 명나라 황제의 노역을 안 샀을 건데 그걸 분명히 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겁니다. 상당히 좀 뜻밖이죠. 그때 우리는 압록강 이남의 천령이라고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하는 걸 마치 잘못한 거냐 정약용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럼 일제학자들은 어떤 인식을 했냐? 초기학자, 조선사 편수의 말기학자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시기별로 이 천령의 위치가 1910년도에는 요동했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 조선사 편수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강계 압록강 이남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일제 말기가 되면 완전히 강원도 설로 붙입니다.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세 사람, 천령이 강원도 천령이라고 주장한 이 세 사람 모두 다 조선사 편수의 소속입니다. 이나바와 스웨마츠는 수사관, 그러니까 편수하는 관직, 수사관이고 이병도는 수사관 보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조선사 35권 중에서 고려사 편집을 담당했습니다. 초기 학자들은 요동의 천령이라고 주장하고 또 망포까지 고려 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현재 교과서 지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계우치는 이렇게 현재 교과서보다 더 영토가 더 넓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영토를 찌그러뜨렸다 한 겁니다. 이 겨우치가 넓혀놓은 영토를 우리 스스로 해방 후에도 계속 찌그러뜨렸다는 겁니다. 해방 후에도 지금도 우리 영토를 찌그러뜨리고 조선사 편수회를 수용하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오히려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요 조선사 편수회 35권 조선사 요 번역 작업을 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해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른 사람은 금방금방 다 나갔어요. 좀 하다 나간 저는 뭐 딴 데 오라는데도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식민사 이게 바로 식민사관의 토대가 됐다 봅니다. 이 조선사 37권 세계까지 포함하면은 37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곡된 인식이 고착되고 고정관념에 빠져버립니다. 자, 그럼 이나마 하고 조선사 편수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아까 박정호 회장님 말씀 얼른 있었습니다만은 원문에도 어디에도 없는 말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런 지명이 어딘가 이건 다산 정자경도 지명이 압록강 이목됐고 이남됐다 그랬는데 그걸 전부 압록강 이남으로 다 우겨넣었습니다. 요 내부한 거는 다 조선사 편수에 조선사에서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예. 자, 말기 학자는 수혜마츠부터 그게 아니다. 첫째 거짓말은 뭐냐? 첫째 주장은 뭐냐면 천령이 그때 강원도에만 있었다. 중국에는 천령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식민사관에서 왜곡된 역사는 동북공정에 그대로 악용이 됩니다. 예. 자, 이 처음에 초기 학자들은 그랬죠. 천령위는 강원도 천령과 관계없다. 그랬지만은 조선사 편수회를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에 천령위를 설치하려고 했다. 설치하려고 했다. 이렇게 조작을 했고, 조작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중심이 바로 이나바 수혜마츠입니다. 그다음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셋 다 조선사 편수의 소속이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수사관이고 수사관 모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수혜마츠의 이 주장이 그대로 여기까지 와서 어디까지 왔냐면 결국 중고 교과서까지 온 겁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동북공정에는 강원도 천령 2부는 실제로 천령위를 강원도에 설치를 했고 강원도 천령 2부는 명나라 땅이었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고려사와 고려사 저조에 의해 누락되고 왜곡된 역사적인 사실은 대일 항쟁기 조선사 편수회와 식민사학자를 거쳐서 오늘날 중부당 교과서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그 발판을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고려말 강원도 북단 천령 이북당은 명나라 땅이었다 하는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빌미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시급하게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은 미래 세대에 저는 큰 화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태상 학생입니다. 저는 독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쁨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새로운 결과를 알게 됐습니다. 이 토론자이신 신운용 박사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신운용 박사님은 광복회 한술연구원 교수로 계십니다. 예, 토론 5분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 선생님의 깊이 있는 연구에 대해서 같은 학자로서 굉장히 깊은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독도를 주로 하셨는데 이제 그 영토 문제 전반적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저는 그 정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그렇게 안 들려요? 네, 크게 하세요, 크게.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이제 그 논평할 생각은 없고요. 전체적으로는 그 대체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그 식민사학자라고 불리는 일련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당신네들이 이제 어떻게 식민사학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 선생님 오늘 발표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교과서 문제인데 제딸 그 교과서를 보니까 역시 국사책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철령 국내로 돼 있어가지고 야, 이건 참 하나씩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로 다른 거는 막 논쟁이 예컨대 이 한사과 문제는 그 논쟁이 좀 굉장히 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철령의 문제는 그 논쟁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아주 강단명료한 문제니까, 특히 우리 강도 학회에서 다른 것도 바쁘시겠지만 이 철령의 문제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알리고 하면 식민사학대에 굉장히 균열이 갈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 학술대하고 별 관계 없지만 그 광복회에서 그런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그 식민사학에 대한 비판, 그 올바른 역사를 기술하고 교육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면 토론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철령이 문제는 저는 오늘 처음 얘기인데요. 많은 것이 왔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고구려 평양 위치 왜곡과 그 극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가연구소 연구원이 계시는 임창경 박사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토론으로는